다음번 예제 29.3입니다. 이거는 앞에 예제에서 그 앵글이 유한했죠. 그러니까 2파이보다 작은 그런 이제 그 원의 일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를 한 바퀴 뺑 돌리게 되면은 이제 세타 대신에 2파이를 집어넣어 주면은 결과가 2a분의, 그러니까 a란 건 반지름, 뮤제로 i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계산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 크기 이걸 계산하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방향은 보면 이제 ds가 이렇게 되고 r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요 전류 고리가 이렇게 있죠. 전류 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흐르고, 폐회로죠. 폐회로가 여기에 이제 둥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심이 있죠. 중심으로부터 이 회로 평면에 수직하게, 회로 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쭉 뻗어서 관측점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관측점까지 쭉 뻗는 요 축은 x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수직하게 있는 축 y를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y를 왜 잡냐? 이제 요거 이제 자기장 벡터가 나오면은 그것들을 x 성분, y 성분으로 분해를 할 경우에 이해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 앞에서 왜 동그랗게 전하가 분포할 때 전기장 구한 거, 뭐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요까지 좌표 X,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A가 있으니까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고, ds 곱하기 r은 ds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 곱하기 이제 이 사인 세타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ds 벡터와 r 벡터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ds 벡터는 평면상에 있죠. 그죠? 여기 yg 평면상에 ds가 있는 것이고, r 벡터는 그로부터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평면에 있고 평면의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벡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ds와 r은 서로 수직하니까 ds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이 돼서 결국 이제 ds의 크기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dsr의 크기는 ds 이렇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 결정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ds에서 r 쪽으로 나사를 돌려요.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인데, ds가 여기죠. 여기서 r 쪽으로 나사를 돌리니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 방향이 바로 요 점에서의 이제 ds에 의한 그 자기장 기여도 dB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B 벡터는 이제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했으니까 우리 전 정전기 할 때 어떻게 했죠?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항상 마주보는 쪽을 해주면 되죠. 이거 마주보는 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R이 변할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맞은편도 반지름이 A니까 다 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DS도 변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벡터의 방향이에요. 벡터의 방향. 벡터의 방향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DS 벡터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걸 따라서 이게 평면으로 그리려니까 조금 그림이 이제 그런데, DS는 이제 요 고리를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있는 이제 그런 벡터가 이것처럼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ds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된 게 r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DS에서 R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사는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니까 나사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직하게 DS와 R 벡터의 공이 수직하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마주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이제 X 성분이 이렇게 되고 Y 성분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이 마주보는 DS에 의한 자기장 기여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 Y 성분은 다 상쇄가 돼버리고 X 성분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요 자기장에 X 성분만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은 요 점에서의 총 자기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X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장의 X 성분은 뭐냐?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X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자기장 계산한 거. 총 자기장 계산한 거에 코사인 세타 한 게 X 성분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총 자기장 계산한 거에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삼각형에서 요 세타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90도, 그죠? 이렇게 해도 90도고,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90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각에다가 세타 더한 게 이제 9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 세타 더한 게 90도가 되는데, 요거와 요각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렇게 해서 또 수직이니까 요것도 또 90도예요. 이렇게. 요각도.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각이나 지금 요각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게 되고 요각은 이거 더해서 이제 90도니까 그리고 요거에다 요거 더한 게 또 90도니까 요것이 세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수직 관계 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요각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90도고, 이렇게 해도 90도인데 이게 지금 세타잖아요, 이게. 그죠? 요게 세타고, 이렇게 90도고, 또한 이게 90도죠. 가운데가 공통이죠. 그러면 요각이 세타면은 요각도 세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게 세타예요, 요게. 바로 요거 삼각형의 요 이제 각 여기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이제 한 변 여기에 그 각도하고 요 각도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거에 이제 저기 X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바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R분의 A예요. 근데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인데 R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에요. 여기 R이죠. R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는 요걸 집어넣어주면 돼요.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앞에 거를 바로 직전에 한 걸 떠올려 보면은 요게 코사인 세타였죠. 그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이건 앞에서 이미 한 거고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적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a제곱 더하기 x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2분의 3승이 되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μ0 i 4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왜일까요? 이 적분은 지금 그 이제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x는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온 값이 x예요. 그러니까 적분 기호내에 x가 있는데 그래서 마치 x가 이제 적분 변수가 아니냐 하는데 적분 변수는 ds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원을 갖다가 자른 일부분 ds 이게 적분 변수지 이 중심으로부터 쭉 뻗어나온 길이 여기 관측점까지의 길이 x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x라고 썼을 뿐 고정되어 있으면서 ds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x라고 써서 좀 약간 처음엔 긴장했지만은 이거는 여기 이 ds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다 빼요. 다 빼면 이제 ds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뺑 돌려 ds 하면 요 반지름이 a니까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ds는 요건 동그라미는 뺑 돌려서 한 바퀴 뺑 돌아 적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한 거니까 2파이 a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2파이 4파이 해서 여기 2만 남고 여기 a제곱 더하기 x제곱에 2분의 3승 그렇게 되고 μ0 i a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앞에 그 직전에 그 29.2에서 한 것이 이제 그 호의 일부분이 기여하는 거였잖아요. 이 호의 일부분이 여기 원점에 기여하는 자기장이었는데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한 그런 효과를 보려면은 결국 이제 자기장이 이 평면에서부터 튀어나온 x가 아니라 바로 이 중심점이죠. 이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x 이퀄 0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은 a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a의 3승이 되고 a의 3승 a 제곱하니까 a가 돼서 2a분의 μ0 i 해서 우리가 앞에서 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 거 여기서 요것이 이제 하나의 그 원의 일부분이 되는 요 중심에서의 이제 자기장을 구해서 요 각도가 이제 요게 이제 세타가 될 때 자기장을 구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뺑 돌게 되면은 바로 이제 회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뺑 돌고 나가는 거죠. 나갔을 때 요 원형 회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바퀴 뺑 도니까는 2파이를 곱해서 그래서 이제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2a분의 μ0 i가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x가 굉장히 멀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매우 클 때 x가 매우 크면 이제 x는 a에 비해서 이제 크니까 a를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2x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x의 3승 이게 μ0 i a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폐회로가 있을 때 폐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제 오른손으로 요 폐회로를 감쌌을 때 그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제 주위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마치 우리 점전화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듯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매그네틱 모먼트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뮤가 됐고 뮤는 이게 원형 궤도고 이 반지름이 i라 그러면은 뮤가 이 전류 i 곱하기 이 면적 a였죠. 그래서 i 곱하기 면적이 파이 a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i 곱하기 파이 a 제곱하면은 바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i a 제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를 갖다가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i 파이 a 제곱은 바로
매그네틱 모먼트 뮤가 되죠. 그 대신에 이제 분모에도 파이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제 2파이가 되죠. 2파이 x 3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자석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은 이제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이 저기 폐회로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우리 매그네틱 모먼트 이렇게 한 거 그게 이제 분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주위에 자기장이 있으면은 그 자기장은 도선에 힘을 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도선이 나란히 이렇게 가요. 나란히 이제 전류가 하나는 뭐 I1이란 전류가 흐르고 하나는 I2란 전류가 흘러요. 나란히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도선의 이 점에서 자기장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요 2번 도선 때문에 2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1번 도선의 자기장을 만들고 1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또 2번 도선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도선 다 자기장 하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두 도선 다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두 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도선완이 받는 힘을 F1이라고 합시다. 도선완이 받는 힘을 갖다 F1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전류 I1 곱하기 이제 도선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 곱하기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은 요 도선 I2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2는 어떻게 될까요? B2는 이제 이 도선이 무한히 길다고 보면 아까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 이제 무한히 길 때 도선이 무한히 길 때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가 A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 B는 2파이 A분의 뮤제로 I였어요. 전류가 I가 흐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I2가 흐르니까, 그죠? I2가 흐르니까 2파이 거리는 이제 A고 2파이 A분의 뮤제로 I2가 바로 뭐냐면은 B2가 여기에 작용하는 자기장이 되죠. B2 이렇게 되죠. 그래서 B2는 2파이 A분의 뮤제로 I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은 보세요. 방향은 L 곱하기 B인데 L 벡터의 방향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이 방향에서 이제 자기장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 벡터의 방향은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거머쥐었을 때 오른손의 그 엄지손가락이 아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엄지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이제 이 도선을 감아지면서 생기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 전류의 방향을 가르치고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이거를 감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자기장은 요 흐르는 전류를 감아주었을 때 이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은 나머지 4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 즉 이제 이거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 자기장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죠.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서 여기선 이 방향이고 여기선 이 방향이 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 이제 전류가 있으면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은
이제 감아지는 거죠. 이게 전류를 감아주었을 때 이 나머지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니까 뭐 여기 이 점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제 우리 감아지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 자기장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B2라 그랬으면 B2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L에서 B 쪽으로 L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는데 지금 L 벡터는 이쪽으로 가고 B 벡터는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L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L 곱하기 B 한 거는 바로 이제 방향이 밑으로 빠지는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전류 I2가 흐르는 도선 2번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전류 I1이 흐르는 도선 1이 받는 자기력 F1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 즉 다시 말해서 이 I2를 향하죠. I2가 흐르는 도선을 향해서 이제 도선이 잡아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뭐 만유인력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냥 잡아 끈다는 거죠. 자기 쪽으로 요 도선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크기는 여기 I1 곱하기 길이가 L이고 2파이 A분의 뮤제로 I2 하니까 2파이 A분의 뮤제로 I1, I2, L 이렇게 돼서 F1이 나와요. 그럼 F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건 반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F2를 구한다. F2를 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I2의 이제 L 평행하니까 L 벡터는 같은 거죠. 그죠? 곱하기 B1 벡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B1 벡터는 바로 전류 I1이 만드는 이제 자기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I1 쪽으로 내가 엄지손가락을 놓고 그리고 이제 감아주게 되죠. 감아주게 되면 이것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방향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요 벡터 B2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B2 벡터와 정반대 방향으로 B1 벡터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B2 벡터가 튀어나오는 벡터였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평면으로 보고서 이게 요 두 전류가 요 평면상에 이렇게 이제 직선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그랬을 때 B2는 요 평면에서 튀어나오는 벡터라면은 B1 벡터는 들어가는 벡터가 돼요. 그래서 요 벡터가 튀어나오는 벡터라면은 B1 벡터는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 벡터 어떻게 돼요? L 벡터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죠. 이쪽 방향이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L 벡터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L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은 여기에서 일로 돌리는 거니까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위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F2의 방향은 다시 말해서 요 이제 도선 완에 흐르는 전류 I1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 I2가 흐르는 도선 2가 받는 힘 F2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도선 1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힘이 이제 F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같다고 표현해 놨는데 이 크기가 같은 거고
크기는 계산해 보면 이제 나오니까 크기는 같은 거고 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일단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F2는 이제 이건데 이제 보면은 F2는 I2에다가 그다음에 L이 있고 그다음에 요 자기장은 이제 2파이 A분의 그죠? 2파이 A분의 뮤제로의 요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니까 I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F2가 되는 거예요. F2의 크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2파이 A분의 뮤제로 I1 그다음에 I2 그다음에 L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F1의 크기나 F2의 크기나 같은 거죠. 그래서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은 F1 벡터와 F2 벡터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죠?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표현할 때는 F1 벡터는 마이너스 F2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줘야죠. 그죠? 벡터의 크기만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F1 이퀄 F2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가 방향까지를 고려해서 벡터 관계를 표현할 때는 F1 벡터는 F2 벡터의 마이너스다. 왜냐하면은 F1 벡터는 이쪽으로 당겨지고 F2 벡터는 그 반대 방향쪽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두 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도선은 서로 잡아당기게 되죠. 만약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I2가 I1의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밀치게 되죠. 하나가 반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냥 방향만 반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서로 이제 이 도선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서로 이제 밀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